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주말입니다. 주말인데 국힘당에서 2차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아마 이제 여론조사 50%하고 뭐 당원인가 해서 50%로 해가지고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투표 여론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관세전쟁 앞에서 우리가 가운데 끼어서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밤낮 잠을 설쳐가면서 나라 걱정에 힘들어 하시고 또 심지어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잠을 못 주무신다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지금 많습니다. 너무 걱정인데 일단 그 원흉이 바로 여기 이재명과 한동훈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재명은 뭐 워낙 많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서 또 어차피 이재명은 민주당이고 좌파에서 지지하는 사람들 위에는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좀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를 상수로 놓고 이재명이는 대선에 나온다. 물론 지금 마지막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남았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그건 배제를 하고요. 또 많은 애국 우파 또 국민의힘 지지자 이런 분들 보수 쪽에 상당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주고 심지어 또 이 한동훈이 얼굴만 봐도 이제는 막 경기를 일으키겠다. 이재명보다 오히려 더 싫다라는 이런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물론 한동훈밖에 없다. 한동훈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최적의 후보다. 그리고 한동훈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그 다음에 한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찌됐건 그건 본인들 자유고 본인들 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여기서 틀리다 맞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준 사람이 바로 여기 배신자라고 하는 한동훈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윤 대통령이 그만큼 믿고 아끼고 법무부 장관에 당대표까지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파면 사태를 몰고 간 원흉입니다. 뭐 이거 알면서도 뭐 지지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분들은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일단 한동훈이가 최고고 한동훈이가 이재명이 이길 수 있는 적임자고 한동훈밖에 없다 생각하실 테니까 뭐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씨알이가 안 먹힐 테니까 뭐 한동훈이든 이재명이든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된다 하더라도 이 나라가 앞으로는 과거처럼 과거 70년 이상 평화롭고 경제 성장을 하면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온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나간다. 이게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한덕수 총리가 아직도 결정을 안 했고요.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국힘당에서 지금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몇 발짝 앞에 나가 있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앞에 있는데 언제든지 이게 이상하게 뒤집어질 수 있는 그것을 바로 노리고 있는 자가 한동훈이니까 또 현재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설계가 되어 있고 조작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녹록지가 않고 이상하게 판이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뭐 정치적인 부분 이런 거 돌아가는 거 가지고 판단을 하지 말고 그냥 사주팔자라든지 그 사람의 운기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지 무슨 정치적인 이런 걸 갖고 유불리를 따지고 정치 상황을 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 세상 일이 그렇게 모든 게 사주팔자대로 100% 돌아가지 않아요. 저는 옛날부터 제 영상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사주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플러스 알파 환경적인 요소 주변에 또 정치하는 사람의 세력, 환경 그리고 누굴 만나느냐 누가 나의 파트너가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사주팔자 갖고 결정된다고 하면 모든 게 그러면 사주로만 평가를 하면 되지 뭐하라 세상 돌아가는 거 정치적인 상황 또 상대방 나하고 같이 동업 관계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이걸 못 알아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내가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상대 누구 만나고 나하고 엮인 사람에 따라서 내 기운이 바뀌어질 수가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도 남편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부인 잘못 만나갖고 꼬이기 시작하면 그 팔자가 좋아도 소용이 없고, 여자도 역시 남편 잘못 만나면 굉장히 꼬입니다. 그것도 팔자에 정해져 있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팔자라는 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고, 하루에도 12번씩 변하고요. 수없이 변하고, 매달 따라서 다르고, 어떤 날의 일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뭐 쉬우면 사주팔자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평가하고 모든 것을 사주팔자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사람이 뭐가 걱정합니까? 그래서 이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현재 흐름, 또 합중 연행, 이런 것을 다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풍수도 물론 풍수도 뭐 명당짜리 가면 다 잘 되는 거 아니냐? 그 기운이 변합니다. 풍수도 한 번 명당이 영원한 명당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영상들을 보면 어떤 선생들은 사주팔자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다 되는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 일을 벌써 지금 26년 돼가지만 그게 아니다는 걸 진작부터 깨달았습니다. 사주팔자 하나 가지고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 환경, 이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힘당 4명이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국힘당에 솔직히 관심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지금 보지도 않았고요. 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뭐 누가 지금 앞서가는지 는 몰라요. 단지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조금 앞서간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말씀드리는데, 정말 민주당도 정말 한심한 당이지만 이 국힘당도 없어져야 될 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힘당의 지지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국힘당 당원들한테는 죄송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망치는데 동조하는 당이 바로 이 국힘당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안철수는 또 김문수 후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국민 앞에서 먼저 사과를 해라. 윤 대통령 탄핵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이 안철수, 참 이런 자들 보면 저는 전혀 국힘당에 정말 정이 안 가는데, 일단은 이 안철수가 이번에 낀 것도 참 수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한테는 그런 측면으로 약간 나경원 후보가 좀 떨어져서 유리한 측면은 있지만, 안철수 같은 저자도 빨리 정계에서 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한동훈도 역시 정계에서 빨리 사라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후보가 대선 나온다 최종 결정을 아직 안 하셨나 봅니다. 물론 뭐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셨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언론이나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뭐 30일쯤에 출마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나오면 그건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뭐 나온다고 보고, 이분은 기축생 경우월 김효일주입니다. 일단 김효일주라고 하면 역시 을의 일주인 한동훈과 홍준표 이 두 사람하고 기운은 약간 상극의 기운이 있어요. 하지만 뭐 지지로 보면 또 해묘 합의 기운은 있긴 있는데, 일단은 그 투표일날 6월 3일날이 개묘일인데, 그날의 기운으로 보면 한덕수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다. 홍준표, 한동훈은 좀 불리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이재명하고 붙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 또 달라지고, 이재명이가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못 나오니까 또 다른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단 거의 출마는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요. 또 한동훈, 뭐 홍준표 이 두 사람하고는 기운이 안 맞고, 김문수 후보는 기회일주여서 일단 경쟁자의 기운이지만 또 상극의 기운은 다행히 아니어서, 일단은 합종 연행 이런 거 나중에 단일화 이런 건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나오잖아요. 김문수를 떨어뜨리고 그러면 아마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 안 할지도 모릅니다.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 한덕수 후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한동훈이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한 복잡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하고 나라의 질서, 법과 질서, 규범 모든 게 다 무너졌는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붕괴 조짐이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도 끝까지 잘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붕괴 조짐이 지금 몇 가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무슨 헛소리야 지금 나라 잘 돌아가고 있고 걱정 없이 우리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고 잘 갈 거니까 뭐 너나 신경 써라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심각하게 보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한 지 따지면 거의 이제 80년 가까이 가고 있고요. 또 6.25 전쟁 이후 따지면 거의 뭐 휴전한 이후에 70년이 좀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단한 위기라고 봅니다. 왜 위기냐?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또 삼권이 엄연히 분립이 돼서 삼권 분립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국가 헌법기관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나뉘어져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런 게 모두 다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서도 없고 도덕도 무너지고 전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같은 편이면 판사도 자기 편이면 봐주고 상대편이면 잘못 없어도 엮어서 감옥에 쳐놓고 또 멀쩡한 사람 대통령도 탄핵시켜버리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거기에다 또 배신자가 떳떳하게 지금 또 나와서 대권 주자로 나오고 있고 또 범죄 혐의가 여러 가지 있고 재판을 지금 한두 개 받는 게 아니라 범죄 혐의도 아주 정말 심각한 최소한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 혐의를 가진 자가 나라의 지금 입법부와 사법 행정을 모두 좌지우지하면서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한다고 나와 있고 이게 여러분들 다 정상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다가 각종 거짓과 가짜가 판을 치고 있고 언론, 정치, 종교계, 심지어 종교계까지도 지금 완전히 썩어 빠져가지고 이상한 신부들도 많고 이상한 목사, 이상한 스님이라고 하긴 뭐한데 어쨌든 이상한 승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 질서, 국법 질서를 지켜야 될 사법부가 이제는 좀 마적단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자기 편, 또 좌파면 봐주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 엮어놓고 또 우파 이런 데는 다 감옥에 쳐놓고 그러면서 돈과 권력에 취해서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이 돼갖고 밤잠을 지금 못 잔다, 밤잠을 설치고 있고 저 역시도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심각하게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더군다나 국힘당 이자들은 자기들이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탄핵시키고 배신을 때리고 그것도 대표가 나서가지고 그따위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게 정상입니까? 그런데다가 이번에는 또 대통령 자기가 후보까지 나와가지고 또 협작질, 조작질을 해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게 전혀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이게 걱정되고 심각한 부분이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사법부가 죄를 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 됐던 검찰이 됐던 조사를 해서 구속을 시키면 법원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줬고 국회에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갖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입법을 제정을 하고 행정부는 그걸 통해서 또 어떻게든 이제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정상적으로 세 가지 톱니바퀴가 정상적으로 맞물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동안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굴러왔는데 이런 게 지금 모두 다 깨져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사이가 됐고요. 또 전혀 이 앞으로 나라 아니면 누가 대권을 잡을지 아니면 누가
재계를 졌어도 이게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온 국민이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고요.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유죄가 나오는 게 100% 당연한 건데 유죄인데도 무죄해주고 또 서민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무죄인데도 벌금 때리고 집행유예 징역형 살리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고 선진국가라고 하면 1년에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대로 척척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나라가 어느 정도 저 나라는 믿을만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한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든지 아니면 국가가 안정이 됐고 환율이 안정이 돼 있고 국가 시스템이 안정이 되어 있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게 보고 모든 게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은 이 사람이 지금 대법원에 가 있어도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누구는 유죄다 누구는 또 무죄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정말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요즘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상담을 하고 사주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개인사가 있어서 상담을 하고 하지만 사실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집을 내놨어요. 그런데 지금 3년이 됐는지 4년이 됐는데도 집이 안 나갑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펜션도 지금 몇 년째 내놨는데 안 나가고 전원주택, 아파트도 지금 아파트는 그나마 덜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상하게 거래는 안 되는데 내놓긴 했는데 가격은 떨어뜨려도 안 나간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호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미친 상황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데 일단 개인의 사주가 요즘은 무의미할 정도예요. 팔자를 보고 팔자의 기운이 좋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희망을 갖게 하고 경제적인 부분으로 나아질 수 있다. 어떤 희망을 준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팔아야 될까요? 그럼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라든지 아니면 금리가 떨어질 것이니까 좀 기다려 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내놔도 안 팔리고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는 사주의 운기가 좋으면 좀 잘 돼야 되는데 내 사주의 운기도 중요하지만 나라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개인의 운기 사주팔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상황, 또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과 또 국힘당 경선 이런 부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최근에는 제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